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윤리위가 22일 오후 7시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지금 모든 것은 안개 속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의 이양희 위원장이 이준석에 대해서 22일 오후 7시에 징계위를 열겠다, 윤리위를 열겠다 라고 통보를 했고, 김철근 정무실장 보고 출석하라, 그 다음 소명자료를 내라라고 했는데 소명자료는 아직 두 사람 다 내지 않고 있습니다. 22일 오후 7시에 윤리위를 열어서 지금 윤리위가 열리려면 5명의 윤리위원들이 참석을 해야 합니다. 윤리위가 열릴 수 있을지, 연다면 이준석에 대해서 징계를 결정할 수 있을지, 징계를 결정한다면 어떤 징계를 결정하게 될지, 만약 이준석에 대해서 아마 당원권 정지 정도의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그러면 또 당권 경쟁이 시작이 된다. 지금 뭐 모든 게 안개 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은 혼란 속으로, 태풍 속으로 빨려드는 느낌이다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양희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양희 위원장이 윤리위가 공개적으로 이준석에 대해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입장문을 발표를 했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윤리위를 공격하지 마라. 정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윤리위가 당대표를 이렇게 징계 회부를 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고, 당대표가 윤리위를 사실은 뭐 해산한다든지 아니면 뭐 당대표직을 사퇴한다든지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하는데 그것도 해결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한다라는 것도 참 전례가 없는 상식 밖의 일이고요. 그 다음 윤리위를 또 당대표가 이렇게 막 흔들고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이준석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해하기 힘든데, 이양희 위원장 이준석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윤리위를 흔드는 일은 말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고, 이양희 위원장은 이준석에 대해서 징계가 불가피하다, 아주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리위도 나뉘고 지금 당내의 여론도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양희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준석에게 경고한 그 입장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제가 송은재TV를 통해서도 여러 번 다뤘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윤리위가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자신의 성상납이나 증거인멸에 대해서 윤리위가 무엇을 가지고 징계 의결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윤리위가 답변한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결정할 것이다. 그 다음 이준석이 계속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징계가 4가지가 있는데 가장 엄중한 것이 제명, 그 다음 탈당 권유, 그 다음 당원권 정지, 그 다음 경고인데 자신은 경고만 나와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명이나 탈당 권유는 최고위원 회의 마지막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가 당대표니까 이런 의결을 이 의결에서 거부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경고를 만약 준다면 지금 이준석의 태도로 봐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것 같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게 당원권 정지입니다.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 결정 그대로 이미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당원권 정지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당원권 정지가 내려지면 이준석은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 물론 뭐 법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소동을 일으키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진다. 어느 정도 징계를 줄 것이냐, 이것도 윤리위가 답변을 한 셈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이준석이 성상납에 대해서 증거인멸에 나선 것, 그 다음 지금 윤리위를 흔들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을 놓고 당대표로서 적절한 처신이냐라는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겠다. 윤리위가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를 한 데는 깊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전력 없이 당대표지 않습니까? 만약 당대표가 물러나게 된다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고 지금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준석이 지금 뭐 모든 게 안개 속이니까 22일 열리게 될지 윤리위가 열리더라도 오늘 이준석은 여기에 상황을 봐가면서 자신도 출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리위가 열리게 된다면 제대로 된 조사는 될 건지 윤리위가 여기서 징계를 결정할 건지 아니면 또 연기를 하게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가능성 다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당 안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만약 이준석 체제가 무너진다면 지금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안은 뭐냐?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제 새로운 당대표 체제로 가야 하는데 내년까지 1년 이준석의 남은 임기만을 채워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음 2년 뒤에 총선에 공천권을 쥐게 될 그 당권은 내년에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는 부분입니다. 이걸 지금 전당대회를 여느냐, 내년에 전당대회를 여느냐, 여기에 당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생각, 계산이 다 다른 겁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이준석과 지금 손발을 맞추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자신이 원내대표를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자신이 당대표에 도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대표, 이준석이 무너질 경우에 당대표에 가장 가까이 가 있고 가장 열심히 뛰어온 사람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입니다. 그 다음 윤석열 정부와 공동정부를 약속한 안철수 의원이죠. 안철수 의원이 있고 지금 현재 윤핵관 또는 뭐 친윤 의원들 중에서 대표 선수를 낼 수가 있다. 정진석이 될 수도 있고 뭐 장제원은 좀 가능성이 좀 그렇지만 친윤 의원들 중에서 대표 선수를 낼 수가 있다. 친윤 또 의원들과 안철수가 손을 잡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김기현은 의원들 뭐 연구 모임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장제원을 중심으로 한 친윤 의원들은 그 민들레라는 연구 모임을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이준석이나 권성동의 공격을 받고 주춤해 있는 상태죠. 여기에 다시 돌아가서 국민의 눈높이는 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렇게 집권 여당에서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맞느냐? 새로운 당 지도 체제를 꾸리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김기현이나 안철수의 경쟁이 될 것이다. 만약 이준석 체제가 무너진다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준석 체제를 이대로 가져가는 게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니까 모든 당의 분란의 중심에는 이준석이 있고 이준석은 분란이 없으면 분란을 일부러라도 일으킵니다. 지금 이준석 체제를 끝내고 남은 이준석 임기의 그 1년 남은 임기를 위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내년에 지금 그 절충안으로 뭐 올 연말까지 이준석 체제를 유지를 하고 이제 임기가 6개월 남게 되면 이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초쯤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래서 차기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 어떻느냐. 뭐 이런 절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무리 정무적인 이 판단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윤리위 이양희 위원장의 생각이 또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양희 위원장이 윤리위를 흔드는데도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증거인멸 부분을 이준석이 지금 증거인멸에 나선 거거든요. 김철근을 시켜서. 이걸 지금 이준석과 김철근은 언론에 다른 언론에도 많이 날까 봐서 선거 중에 무마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볼 국민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7억 원 그 투자 유치까지 약속해 주면서 말이죠. 자신들의 성상납을 무마하려고 한 것이지 언론에 뭐 나는 걸 무마하려고 7억 원의 투자 유치 약속을 해주고 뭐 그렇게 호들갑을 오해를 받을 이런 짓을 이준석이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하고 뭐 이렇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믿을 국민은 없듯이 이걸 믿을 윤리위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 이준석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양희 위원장이 칼을 뽑은 것이 아니냐. 그 다음 이번 22일 결정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까지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준석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친윤 의원들과 손잡은 안철수, 김기현의 게임이 아니겠느냐, 경쟁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준석 윤리위를 앞두고 태풍 속으로 빨려드는 느낌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